지난해 4월 서울의 한 요양요원 병실의 모습입니다. 직원 2명이 할머니의 기저귀를 갈고 있는데 두 다리를 들어 올린 모습이 어딘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한쪽 다리를 거의 몸에 닿을 듯 꺾더니 힘을 줘서 누르기도 하는데요. 누워있는 할머니는 어딘가 불편한 듯 입을 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급격히 상태가 나빠진 할머니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약 4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대체 요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번 사건은 말이죠. 일단 그 경찰에서 1차적인 판단이 나온 내용입니다. 일단 불송치, 물론 뭐 저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의 신청을 하신다고는 하는데 일단 저희가 그래서 예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누구의 말이 보다 설득력이 있는지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 조금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뇌경색으로 오른쪽 편마비가 온 80대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는데 옮긴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 대퇴부 골절, 요로 감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치료를 받으시다가 결국 지난 여름 돌아가셨다는 건데요. 이 제보자 따님께서는 대퇴부 골절과 요로 감염의 원인으로 이 요양원 측의 과실을 주장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돌아가신 어머니께서는 80대이시고 그 뇌경색 때문에 오른쪽 편마비가 와서 8년째 그냥 누워만 계시고 팔다리를 전혀 못 움직이셨고요. 말은 잘 못하지만 들을 수 있고 또 의식은 또렷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옮긴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대퇴부 골절하고 요로 감염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해야 될 상황이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계신 분이 어떻게 대퇴부 골절이 됩니까? 그게 너무 이상해서 그 이번에 있었던 요양병원의 CCTV를 확인했더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다리를 들어서, 그러니까 옆으로 몸을 뉘어서가 아니라 다리를 수직으로 들어서 기저귀를 갈고 있었고, 자세히 보시면요, 저 발이 얼굴에 닿을 정도로까지 저렇게 위로 올라가거든요. 저거는 글쎄요, 뭐 좀 몸이 멀쩡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렇게까지 발이 움직이기가 힘들 것 같은데 저런 상황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지금 할머니 발이 지금 얼굴 가까이. 저도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투병을 하실 때 어머니 기저귀를 갈아서 저도 저건 좀 아는데 보통 옆으로 이렇게 뉘어서 기저귀를 간단 말이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뭐 엉덩이를 아예 그냥 글쎄요. 저 어르신 몸에 많은 좀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교수님. 네.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어린 아이들 기저귀 가는 것처럼 맞아요. 또는 예. 이제 무슨 요가나 무슨 운동을 하는 것 같은 그 정도로 각도가 꺾이고 있어서 구순이 다 되신 분한테는 이제 무리가 가게 보이는 정확한 뭐 각도가 보이진 않지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저렇게 기저귀를 갈면서 대퇴부 골절이 일어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변호사님도 얘기하셨듯이 뭐 마비가 있어서 누워만 계시는 분이 어떻게 이제 대퇴부 골절이 일어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머니 기저귀를 갈 때 보니까 바로 전에 옆 침대 환자를 돌보면서 썼던 위생 장갑을 그대로 낀 채 그 기저귀를 가는 장면이 포착이 돼서 이런 문제 때문에 위생을 잘 관리하지 않아서 요로 감염도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결국 어머니께서 사망하시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추가된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요로 감염이 발생했다는 명확한 거는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다리가 들어 올려지기는 했지만 골절이 의심스러울 정도는 아니고 또 정확하게 골절이 발생했다고 그 시기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기저귀를 갈 때 가림막을 치지 않은 부분은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송치가 결정됐는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 다리를 이렇게 얼굴 쪽으로 거의 뭐 반 꺾듯이 해서 한 부분은 뭐 일단 불송치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어머님은 돌아가셨어요. 요양원 잘못이 없다고 경찰 판단이 나오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그 CCTV 영상을 전문 분석 기관에 맡기셨대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런 결과를 받았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폴더처럼 접었다. 제보자 따님 얘기 들어보시죠. 그 영상 분석 그걸로 봤을 때
대각선으로 잡아당긴 상태에서 발목을만 자꾸 눌러버리니까 그 상태에서 다리를 올려서 가슴 쪽으로 다리를 올리니까 거의 가슴하고 다리하고 그냥 폴더처럼 접은 거죠. 저를 그렇게 꺾어도 저도 부러질 것 같아요. 그렇게 다리를 심하게 꺾었는데 제가 그 CCTV 분석 영상을 보니까 더 많이 화가 나죠. 당연히 그 요양원에서도 봤을 텐데 지금 사과 한마디 없이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 CCTV 분석 영상을 보니까 더 많이 화가 나죠. 자,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가족들은 이 어머니의 오른쪽 대퇴부 골절과 기저귀를 갈 당시 직원들의 행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해달라고 영상 의뢰를 했습니다. 이 CCTV 영상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쉽게 3차원 공간에 등장인물들을 배치해서 사건 당시의 순간을 재구성한 건데요. 영상 분석 결과를 보면 요양원 직원이 어머니의 오른발을 왼쪽 대각선으로 당겨 누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행위와 대퇴부 골절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게 분석 결과고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직원은 왼손으로 어머니의 왼다리를 수직으로 들고 또 오른손으로 오른다리를 대각선으로 누르는데 이때 어머니의 오른발은 얼굴 가까이 와서 왼쪽 귀를 가리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영상 분석에 따르면 직원이 이미 폴더처럼 접힌 어머니의 오른발을 아래로 7cm가량 더 누른 걸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자, 이 어르신이 또 언어 장애도 있었다고 하는데 말도 못 하시는데 저 고통을 뭐가 됐든 그냥 감당하셨던 거잖아요, 저 맞습니다. 순간. 다리를 접힐 때 입을 벌리는 장면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편마비가 한번 왔다고 해요. 그때부터 마비가 와서 입도 마비가 와서 말씀을 잘 못하는데 입만 벌리고 있었던 상황 아니냐.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영상을 보면 사실은 엄마가 꼼짝도 안 하고 누워 있었는데 다리를 저렇게 심하게 꺾는 모습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요양원도 이 영상을 봤는데 뭐 보험 접수라든지 이 대응 자체가 너무나 화가 난다고 하고요. 업무상 과실치사, 죽음까지는 어떤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업무상 과실치상, 골절의 과실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분통을 터뜨린 상황입니다. 요양원 측의 입장도 지금부터 전해드릴게요.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약간의 입장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만 저희에게 보낸 그 입장문을 통해서는 보호자가 환자의 골절 사실을 숨긴 게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미 골절 증상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감추고 자신들의 요양원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다른 병원에 요양병원에 확인을 해봤더니 이 골절 증상 병력이 기재가 돼 있었는데 이거를 얘기를 안 하고 이 해당 요양원으로 옮겨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작진에서 그 이전에 있었다는 그 요양병원에 직접 연락을 해봤더니 그 요양병원에서는 아니다. 골절 증상이 무릎 골절이었고 완치가 돼서 옮길 수 있었다. 만약에 완치가 안 됐다라면 다른 요양으로 옮길 수 없다라고 또 그렇게 답변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사건이 있었던 그 이 해당 요양원에 다시 제작진이 연락을 했더니 앞으로는 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 어머님이 이 요양원에서 대퇴골절하고 요로 감염이 있었 다음에 다른 병원으로 가서 지금 치료를 받았을까? 이번에 그 이후에 옮긴 병원에 가서 그 진료 기록을 봤더니 급성골절, 이주인의 급성골절로 그렇게 또 소견이 적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아무래도 이 문제가 됐던 요양원에 있을 때 생긴 골절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일단 기록상으로는. 예, 교수님 그리고 어머니를 이렇게 옆으로 눕혀서 기저귀를 갈지 않았던 건 네. 그 자세를 이 어르신이 힘들어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엉덩이를 들어서 기저귀를 바꾼 거다. 네, 지금 요양원 측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다른 어르신들은 이렇게 옆으로 가는데 이 어르신은 그걸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자세를 바꿔서 기저귀를 간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회사에 또 보험 처리가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골절이 언제 일어났는지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못 해준 거다라고 또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이 구천에 민원을 넣고 언론사에 제보하고 이렇게 협박성인 어떤 연락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경찰 조사에서 우리가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어머님의 요로 감염은 뭐 이 재사용 위생장갑 재사용 문제는 지금 우리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어머니께서 그 관련 경력을 가진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 요로 감염은 생겼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요양원 측이요. 그런데 돌연 좀 입장을 바꿔서 제보자한테 합의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단 오늘 이 사건 반장 방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요.
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 제보자께서 합의에 응하지 않으셨다는 얘기겠죠. 자, 왜 합의에 순순히 응하지 않으셨던 건지 그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제 느낌에는 제보를 해서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고 하니까 이제 그걸 두려워하는지 저랑 통화할 때 약간 합의를 하고 싶다는 그런 뉘앙스를 붙여서 뭘 원하는지 여쭤봤더니 뭐 방송 안 나가게 해줄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화가 났죠. 이제 와서 저 입장을 바꾸는구나. 그 요양원 그 대표는 그렇게 요양보호사들이 일회용 비닐글러브를 재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요양원이 어떤 할머니한테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거기가 요양원을 운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제보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앞서 불송치 결정 난 거에 대해서 네. 이의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자, 그것도 뭐 이의 신청하게 된다면 다시 경찰 판단이나 이걸 받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합의 의사도 들어왔고요. 보험 처리해주겠다라는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걸로 뭐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 좀 자기 얘기를 좀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깊은 내면에서는 이 제보자가 이 대표가 요양을 운영할 자격이 정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제보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더 보겠습니다.